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양훈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재테크, 그중에서 P2P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 예스 P2P 오늘 순서를 특히나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P2P뿐만 아니라 부동산 일반 상식부터 부동산 투자 노하우까지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이 어떻게 P2P 금융과 연결되어 있는 데까지 네. 그것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P2P, 특히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부동산 P2P 완전 정보. 오늘도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사장님. 네. P2P 강의 두 번째 날이죠.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부동산 투자의 법칙 등을 포함한 부동산 투자 노하우와 P2P를 접목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는 아무래도 첫 번째 순서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개괄적인 일반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좀 부동산과 P2P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면서 퀴즈 이벤트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물론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가 있죠. 네, 먼저 오늘의 퀴즈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오늘의 퀴즈가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담보가 될 수 없는 것은 1번 아파트, 2번 상가, 3번 금.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8338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당첨자까지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랄게요. 네, 최수석 부사장과 함께하는 부동산 P2P 완전 정복 제2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순서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일단 부동산 P2P 상품 분석을 위해서 유용한 부동산 투자의 법칙이랄지 성공 투자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로 생각되실까요? 글쎄요, 워낙 많지 않을까요? 네. 글쎄, 전 세계적으로? 네.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네. 이 미국의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 디벨로퍼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분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투자 5원칙이 있습니다. 네. 투자 5원칙. 첫 번째 이제 과감히 도전하라. 그다음에 유연한 사고를 가져라. 그리고 위험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라. 그리고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높은 가치를 지닌 상품을 탈바꿈시켜야 된다. 네. 이런 다섯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과감히 도전해야 됩니다. 보통 어떤 일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미적미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연한 사고, 다른 사람들의 투자 성공 사례도 본인이 흡수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위험은 항상 마지막 잘못됐을 때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죠. 예.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 한번 볼까요? 이쪽에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나와 있네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법칙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죠. 수요하고 공급.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나요? 오릅니다. 올라야 되겠죠. 오르죠. 네. 반대가 되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건 항상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가 상승 333 법칙. 이 지가 상승 333 법칙은 이거죠. 보통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지하철역이 들어온다. 이럴 때 개발 계획 발표가 나면은 지가가 많이 오르죠. 그리고 나서 또 착공이 되면 또 오르고, 그리고 완공이 되면 또 오르고, 뭐 이런 형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333 법칙 그 뜻이군요. 그다음에 영어가 좀 나와 있는데요. 로케이션, 프로덕트 타이밍. 그야말로 이제 부동산 투자의 3원칙으로서 어떤 부동산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로케이션 입지와 투자할 때는 그다음에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기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 심미정 연구님께서는 하나만 고른다면 뭘 고르실까요? 어제부터 이렇게 저희에게 돌발적으로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글쎄 L 아닐까요? L?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동산 투자의 3원칙을 하나로만 정리하라 그러면 로케이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중요하다는 예, 맞습니다. 부동산에서는요. 그리고 정부를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못 이긴다. 네, 항상 정부와 시장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될 거고요. 블루칩은 영원하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투자 원칙들이 부동산 관련한 P2P 상품을 투자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좀 들어볼 겁니다. 저희가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할 때 항상 하는 게 담보물에 대한 분석을 항상 합니다. 근데 어떤 상품은 금방 마감이 되고요. 투자 수익률이 낮더라도 어떤 상품은 투자 수익률이 높더라도 며칠 동안 마감이 안 되는 상품이 있어요. 아마도 그거는 좀 담보물의 어떤 특징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담보물의 어떤 이런 성격이나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입지가 좋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지역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좀 이렇게 말로서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역세권, 학세권, 몰세권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역세권은 그야말로 이제 지하철역이라든가 전철역 이렇게 가깝다는 의미죠. 학세권은 주변에 학교가 있다는 거. 그리고 몰세권은 쇼핑몰. 그리고 뭐 좀 만드는 말 같습니다만 맥세권은 뭐 맥도날드 인근이다. 스세권은 스타벅스 인근. 의세권은 또 병원, 의학병원 인근. 대형 병원이 그다음에 수세권, 강세권, 호세권 이런 건 또 강이나 호수에 인접해서 아주 생활 환경이 쾌적하다.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원 옆에 뭐 숲세권, 뭐 서울숲 옆이다. 숲세권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삼세권 세 가지가 같이 붙어 있다. 역세권, 학세권, 몰세권 같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수요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에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할 때. 그런 쪽에 있는 투자 그 담보물들이 P2P 상품이 몰리고 빨리 마감이 된다. 역시 부동산 관련 P2P 상품 역시 입지와 어떤 지역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마련할 때는 저희가 청약통장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혹시 이 부동산 P2P 상품을 투자할 때도 주택 청약통장과 좀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투자 상품을 P2P 회사들이 투자 상품을 선별하고 이렇게 투자자분들께 내놓을 때는 나름대로 많은 검토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주택을 개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쪽에 과연 수요가 있는가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수요를 가장 쉽게 알아보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주택 청약 통장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군요. 그래서 청약 통장은 현재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현재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걸로 다 통일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약 통장 우리나라 가입하신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 봤을 때 총 2,100만 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 저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 저축 등을 포함하면은 2,300만 자 약간 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뭐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계산한 건 아니고 아파트 투유라는
그런 그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 그럼 도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그걸 판단으로 해가지고 예.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예, 예. 의사결정을 할 수 예,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뜻인 거네요.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부장님, 아까 전에는 아주 인기 있는 지역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영세권 뭐 해가지고 쭉 뭐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예, 예. 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어떤 이런 네.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그 여러 그 정부 공기업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습니다. 네. 약칭해서 이제 HUG, 허그라고 하는데요. 네. 허그에서 매달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요. 미분양이 증가가 50% 이상 되고 있다든가 네. 또는 미분양 해소가 저조한다든가 아니면 미분양 우려가 있고 이런 세 가지 사항이 한꺼번에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들 네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나올 수 있으니 투자에 조심해다오 네네. 이런 쪽으로 이제 대국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네. 어떻게 뭐가 달라지죠? 일단 아파트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네. 그분들이 일단 땅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을 살 때 나중에 그 분양을 하려면은 허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땅을 살 때는 사기 전에 미리 허그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네. 사전 심사를 받고 통과가 돼야만이 나중에 분양 보증을 해주는 거죠. 허그가요. 근데 분양 보증을 안 받으면 분양이 안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분양을 받으신 수분양자분들이 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또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이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쪽은 수요가 적고 이러니까 P2P 상품으로 만들 때는 좀 조심하고 확실한 상환 재원이 눈에 보일 때만 저희들이 투자 상품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자세하게 부동산 담보를 하실 때 이렇게까지 자세히 네, 보시는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군요. 네, 저희가 부동산 P2P 완전 정복 제2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퀴즈 이벤트 네. 고지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샵 8338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때쯤에 추첨을 총 3분 해드리는데요. 부동산 담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파트, 상가, 3번 금 이런 퀴즈가 나가고 있네요. 네. 너무 쉬우니까 다들 833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부동산 P2P 상품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네. 상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상가, 수가 없을 것 상가. 같습니다. 네. 상가 투자 성공 전략 네. 궁금하거든요. 상가는 정말 저희들이 투자할 때 특히 P2P 상품으로 투자자분들한테 내놓을 때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한번 잘못되면은 상권 조성이 안 된다든가 네. 일단 투자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대출을 해놓고 나서 네. 상권 활성화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환 재원이 대출이 마련이 안 돼버리면은 저 나중에 연체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 P2P 상품에 대해서는 상가 투자 4개명이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여기도 입지. 입지네요. 네, 좋은 자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건물 내에서는 출입구 쪽 아마 그쪽이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또 당연히 인허가와 분양 승인을 받은 쪽이어야 되겠죠. 네. 이거 인허가 받지도 않고 분양하면 안 되겠습니다. 불법이니까요. 그럼요. 그다음에 또 이런 상가 사업을 하시는 사업 주체를 믿을 수 있는가 신뢰성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투자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역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월 기대 수익을 300만 원을 했는데 네.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는 40만 원밖에 안 나왔다. 아이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런 정도로 상가라는 게 잘못 투자하면은 우스갯소리로 상가 투자 잘못하면 상가집 된다.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네. 올해 1월 26일자로 새로 시행 개정이 네.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4억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올리고요. 네네. 그만큼 보호해주는 금액이죠. 임대를 네. 하시는 분들에게 임차인들 임차인한테. 예, 네. 그리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도 상한선을 9%에서
5%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이렇게 임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반대쪽으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려움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만약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먼저 그분들한테 이제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본인한테는 받을 금액은 좀 더 줄어들게끔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까 그러면은 상가도 지금 알아보고 아까 전에 부동산도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다음엔 담보가 또 토지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상가 했으니까 이제 토지죠. 토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주로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담보나 이런 게 오게 됐을 때 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보시는지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땅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P2P 상품에도 토지 담보 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 땅들은 대부분 다 앞으로 이제 사업화가 가능한 땅들, 개발이 가능한 땅들 그런 쪽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개발하는 집터로 쓰기 어려운 땅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P2P 회사들은 투자 상품화 시키지를 않고 있는 거죠.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물 흐르던 자리를 매립한 땅. 이쪽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습기가 많아가지고 사시는 분한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수맥이 흐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장비 이렇게 땅이 흔들린 땅입니다. 이런 땅은 좀 객토라는 걸 해야 될 거고요. 안반 있는 땅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공사비가 또 많이 들어가죠. 바위를 깨고 지하를 파야 되니까요.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이쪽의 그림은 좌청룡 우백호 풍수지리에 대한 공부를 풍수지리까지 공부를 하게 돼요. 배산임수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산임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집터로 쓰기 어려운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예 이제 P2P 상품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담보물로 오더라도 그 심사 과정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P2P, 뭐 아파트, 상가, 토지까지 살펴봤으니까 다 알아본 것 같은데요. 전원주택 또 있습니까? 네, 전원주택은 어떤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누구나 전원주택 이런 노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는 분의 그 부인께서도 이런 멋진 전원주택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싶다. 하얀 창이 있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원주택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스몰 이즈 뷰티풀. 아주 그 작은 것이 좋다는 거죠. 집이 너무 커버리면은 전원주택에 살면서 그 집을 등에 이고 생활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시간 투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작은 집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귀농, 귀촌, 귀여 이런 관련돼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전원주택은 하시는 업체가 규모가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많기 때문에 지주, 시행사, 분양업체가 일치가 돼야만이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원주택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잘 또 이렇게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P2P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재테크 하면은 가장 고민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뭐죠? 세금이에요. 세금. 그렇죠. 부동산 직접 투자했을 때의 세금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P2P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 세금은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세무사분들의 영역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대국민 홍보라든가 자료 제공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세금에 관한 굉장히 다른 이런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나올 만한 그런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도 국세청에서 만드신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재산세를 내야 매년 되니까. 재산세 내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은 이제 양도 소득세를 내는. 이게 직접 투자에 관련된 부동산 직접 투자에 관련된 세금이네요. 그래서 보통 투자 세율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1.1에서 한 4.6%, 양도세는 6%에서 요즘 많으면 이제 60%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P2P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희 P2P 회사나 특히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죠. 세금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P2P에 관해서 세금을 내려주십사. 현재 27.5%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가요. 그리고 아니면 또 법제화를 통해서 빨리 이렇게
제도권 진입을 통해서 네. 세금을 네. 정상화시킬 수 있는 네네. 그런 쪽으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네. 또 관련되신 아주 근데 당국에, 기본적인 질문인데 네. 27.5%? 네.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이제 우리는 저 소득세법에 보면은요. 네. 대금을 비영업 대금이라고 합니다. 네. 비영업 대금. 대금이라는 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죠. 네네. 투자자분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자분들은 P2P 음. 회사한테 맡겨두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 25%, 네. 그에 대한 25%의 10%를 또 지방소득세로 그래서 총 27.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법도 빠른 시간 안에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요즘에는 이 그 부동산 P2P뿐만 아니라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도 경매도, 주변에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매 상품도 많죠. 그렇죠. 이 P2P 업체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네. 경매나 또는 공매라고 또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MPL 더 나가서 이런 경매나 공매 MPL을 가지고 P2P 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투자 안정성도 의외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부동산 경매와 공매, 네. 법원 경매가 있죠.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법원 경매, 그다음에 네. 캠코라고 해가지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하시는 공매가 있고요. 공매. 그다음에 또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하는 공매가 있습니다. 이런 여기 차이점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매나 캠코에서 하는 공매는 모든 정보가 이렇게 전부 다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신탁사 공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소수의 사람한테만 알 수 있고 물론 신문 공고를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낙찰가 부분은 신탁사 공매 같은 경우는 소수의 정보 공유로 인해서 낙찰가가 비교적 낮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각 기간은 그렇지만 신탁사 공매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매각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와 공매 그리고 P2P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네. 살펴봤습니다. 최수석 부사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P2P 완전 정복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었죠. 부동산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시작이 될 때 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퀴즈 이벤트가 퀴즈 나간다고 이벤트. 여러 차례 공지를 해드렸는데 과연 퀴즈 이벤트 정답자 샵 8338 중에서 어떤 분이 네. 당첨이 되셨고 일단 정답부터 또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아래 부동산 담보가 될 수 없는 것은 정답 뭐죠? 3번 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나요? 예, 당연히 맞습니다. 네. 아파트와 상가는 당연히 담보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퀴즈의 문자는 마감하겠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헬로펀딩 자동투자 상품 3만 원권이 증정되는데 과연 정답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0153님, 끝자리 6336님, 3751님 이렇게 세 분 자동매매 상품권 3만 원권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펀딩 상품의 네. 경품에 당첨되신 세 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캐피탈 예스 P2P 오늘 저희가 부동산 P2P 제2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고 민규와 민선이의 미래를 꿈꾸게 해주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나는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누구세요? 정기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아주 특별한 권리. 정기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으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킵니다. 고객 동의 시 사전 안내를 해드립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 정기 안전점검. 국민의 안전한 내일을 지킵니다.